조간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올 상반기 9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비구이위안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반기 순손실은 489억 3,200만 위안, 우리 돈 약 8조 8,7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3배 급증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내년 초까지 157억 200만 위안, 약 2조 8,5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난달 7일 채권 2종 이자를 갚지 못해 유예 기간을 30일 얻은 비구이위안은 이달 2일 만기인 39억 위안짜리 채권도 거치 기간 40일 연장을 채권자들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비구이위안은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금의 1.5배 수준인 시간당 1,500엔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어제 열린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2030년대 중반까지 1,500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0월부터 일본 최저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43엔 오른 1,004엔이 적용됩니다. 47개 도도부현의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금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일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내각이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최근 잇단 물가 인상으로 소비가 꺾이자 임금을 올려 내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스위스가 돈 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린 켈러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혁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스위스에 등록된 기업과 신탁 그리고 법인은 스위스 정부의 실소유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소유주의 이름이 기재된 연방관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무부와 연방경찰이 관리합니다. 신탁 또는 지주회사를 세웠거나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도 기업 실사 규정을 준수하고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동안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들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 엘리트들이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이번 조치로 자국에 등록된 기업의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해서 자금 은닉처로서의 오랜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아일보는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주식과 엔화에 투자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0일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1억 427만 달러, 약 1,37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1년 전보다 10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일확개미를 위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를 추종하는 AC 일본 니케이 225H ETF 시가총액이 올 1월 2일 120억 원에서 8월 31일 35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엔화 투자가 늘면서 7월 엔화 예금 규모도 83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본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은 엔저로 일본 주식값이 싸진 데다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돼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내년까지 화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초구 반포동에서 40억 원을, 강남구 대치와 개포동에선 30억 원을 각각 재돌파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로와 동작구, 마용성에서는 20억 원을 다시 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에서 가격이 뛰자 일부 비강남권에서도 2021년에서 2022년 만들어진 집값 허들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확산, 여기에 뜨거운 청약 열기가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셋값 반등도 집값을 밀어올린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까지 집값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매수에 신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